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비 오는 수요일이네요. 자, 주식시장에서도 비가 조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군데군데 맑은 곳도 있으니까요. 요런 쪽을 잘 찾아다니는 게 주식시장에서 비가 오더라도 수익을 내는 지름길이 되겠죠. 자, 오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뒤에 종목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시장은 다우지수가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나스닥이나 S&P 500 다들 플러스 나면서 좀 플러스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시작하고 난 다음 좀 밀리는 모습인데 장중의 움직임은 선물 시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선물 시간대별로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여기 선물은 8시 45분부터 시작합니다. 여기가 현물시장 개장 전인데요. 이때 외국인들이 1,000억 이상 순 매수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장 시작하면서 쭉 매도를 쳐서 이게 한 4,000억 이상 순 매도까지 갔었습니다. 지금은 좀 줄어들어서 2,100억 정도 순매도로 줄었는데 오늘 외국인들 순매도의 경우는 성격을 살펴보면 지금 미결작정이 아까 좀 4천억 정도까지 늘었을 때도 미결작정이 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좀 주가 지수가 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려는 외국인들이 늘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차트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못 간다 그래도 지수 자체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고가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좀 다지는 구간들, 매물 소화 구간들 요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항상 시청자님들께 좀 말씀드리는 게 추세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는데 이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방향만 보면 돼요. 어떤 방향? 여기 있는 빨간 선 22평선하고 62평선이 가는 방향이 어딘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식시장에서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좀 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주가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이거를 제지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 한은 그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 보게 되면 여기 62평선, 22평선 전부 다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이렇게 이쁘게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상승 추세 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면 코스닥은 조금 미덥지는 못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도 조금 묘한 일이 나왔죠. 다우지수가 700포인트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스닥하고 S&P 500의 경우에는 조금 좀 플러스권에서 마감됐는데 러셀 2000 지수는 중소형주 위주로 구성된 지수를 얘기하는데요. 이 러셀 2000 지수는 오늘도 3% 이상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3%, 금요일 1%, 월요일 2%, 어제 아침에 끝난 장, 오늘 아침에 끝난 장, 여기서 3% 이렇게 돼서 10%가 훨씬 넘게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나스닥 쪽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쪽에 집중했던 수급들이 빠져나와서 주변주 쪽으로도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에 대입한다라면 코스피 시장에 대형주 위주에 집중됐던 수급들 이런 쪽들이 좀 빠져나와서 중소형주 쪽으로도 매기가 이전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코스닥 시장에 지금 있는 위치를 보시게 되면요. 이쪽에서 한번 지지받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위쪽보다 지지선 근처에 가까운 그런 자리에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실망할 필요는 없고 기대를 가져보자. 요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장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종목으로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섹터는 방산 섹터예요. 오늘도 방산하고 제약바이오 쪽을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똑같이
방산하고 제약바이오 요쪽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방산주들 굉장히 좋죠. 근데 일요일 날 트럼프 저격 사건도 있었지만요. 그 전부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거 왜일까요? 꿈과 실적이 모두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자칫하다 보면 꿈만 있는 주식들 이런 쪽들이 성공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수익을 주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꿈만 있는 쪽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변화라는 거 요런 게 그 주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데요. 잘못하면 여기서는 꿈만 있는 주식은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숙제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지금 꿈이라는 거는 조금 우리 인류라는 큰 관점에서 보면 안 좋은 거지만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대세로 완전히 자리를 굳힌 것 같은데요. 트럼프는 당선이 되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에도 방위비 인상 압박을 넣을 거고요. 또 동유럽 국가들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쪽에도 방위비를 인상을 해라 계속 요구하는 게 트럼프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는 걸 본 상황입니다. 자, 안보에 대해서 더 다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지금 6.25 전쟁 끝나면서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기 개발을 하나를 하더라도 실전에서 쓰게끔, 그리고 우리나라 지형 환경도 그리고 기후 환경도 무기 개발에 잘 돼 있는 그런 국가예요. 우리는 동쪽에는 산악이 많죠. 서쪽에는 평야가 많습니다. 평야든 산악이든 다 쓸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라야 되고, 또 기후도 마찬가지. 여름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겨울엔 굉장히 추워요. 자, 이 어떤 기후에서든 쓸 수 있는 그런 실전형 무기를 만든 겁니다. 거기다가 평화로운 시대가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방산 강국들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질 않았어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성비도 좋고 낫기도 빠르고 무기의 질도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향후에도 또 계속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쫓아가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섹터가 방산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방산 섹터를 처음 말씀드린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부터 남들보다 좀 더 판세를 일찍 읽고 들어가서 그냥 있었다라면, 그렇죠. 5배씩, 10배씩 이런 수익도 종목별로는 그런 수익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LIG 넥스원인데요. 자, LIG 넥스원 지금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비궁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비궁에 대해서는 최근에 말씀드린 것도 시청자님들께 여기 6월 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달에 림팩 군사훈련이 있는데 거기서 LIG 넥스원이 비궁이라는 대한미사일을 실사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 이게 수출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요건 비궁은 2019년도부터 미국에서 테스트를 했던 그런 무기체계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건 2015년인데 처음에는 이 북한의 공기부양정들, 고속정들이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차에서 발사하는 그런 용도로 개발했는데 미국 쪽에서 그걸 보더니 야, 이거 배에서 발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소형 함정 이쪽에서 무인정이죠. 그런 데서 발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2019년도부터 성능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발에 목표치에서 단 한 발도 빗나간 적이 없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비궁에 대해서 실사격을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6발을 쏴서 6발 다 맞췄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요거는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관전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남은 재료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남은 재료는 도장 찍는 거 남았겠죠. 이걸 공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주를 하면 공시를 해야죠. 공시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뭐 국가 기밀하고도 관련되고 상대국에서도 굉장히 꺼려할 수가 있으니까 방산무기 체계는 계약 체계를 하더라도 공시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2019년도부터 5년째 이렇게 공을 들여서 테스트한 무기다라면 이거는 수출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뭐 나중에 또 도장 찍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높은 주가 수준에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남은 재료는 고스트 로보틱스예요. 이 고스트 로보틱스는 미국의 사족보행 로봇 기업입니다. 근데 이 고스트 로보틱스에서는 이미 미국 국방부의 사족보행 로봇을 군용으로 개발해서 납품 중인 기업입니다. 요게 아마 이달 말 정도에 7월 말 정도, 원래는 6월 말이었는데 7월 말 정도에 인수작업을 마무리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향후에도 앞으로도 좀 더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야인 시대에서도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도 지금 뭐 리뷰해드린 것만 해도 이번 주 월요일 지난번에 추천해드렸을 때 150% 수익률이 나서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일단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보유 중입니다. 왜? 위쪽으로 더 갈 자리가 좀 남은 것 같아서 차분하게 좀 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보유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뭐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쫓아가시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조정받는 구간 나오게 되면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그때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 지난주에도 제가 방산 쪽 얘기하면서 LIG 넥스원하고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렸어요. 자, 이 한국항공우주는 여러 가지 조금 좀 내환들이 좀 많았었죠. 과거 전 경영진들 비리 관련해 갖고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소송에 걸린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인도네시아 쪽에서 KF21 분담금 안 내고 또 기술 유출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못 움직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한국항공우주는 때를 기다리는 미운 오리 새끼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처음 추천드렸을 때보다 10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역시 마찬가지 처음 추천해드렸을 때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처음 추천해드렸을 때 그때가 3만 원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때보다는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여타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그렇게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면 당초에 미국 해군에서 사용하는 군용기를 내년이나 후년 정도 이쯤에 입찰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여기 뒤로 조금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아쉽긴 한데요. 그거 외에도 모멘텀들 많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페루 관련되는 얘기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페루 수출은 부품들을 이렇게 수출을 해서 그 현지에서 조립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페루는 우리 KF-21 차세대 전투기 지금 양산 들어갔죠. 여기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게 아직 계약 체결이 안 나왔잖아요. 계약 체결이 안 나왔고 여러 군데 또 FA50이죠. 요거는 지금 수출하는 거는 FA50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런 것들 재료들 하반기 때 심심찮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주가는 박스권 하단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주식은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인데요. 주식은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자, 우리 TV나 이런 데서 계속 얘기할 때는 많이 오른 종목을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 시청자님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속 제대로 챙기는 투자자들은 모멘텀이 있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챙겨서 선침해하는 분들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한번 눈여겨 잘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제약바이오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금 최근 시장이 트럼프 수혜주, 피해주 막 이러면서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 저는 뭐 이거는 이미 대세가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좋다는 쪽도 많습니다. 굳이 안 좋다는 쪽에 가서 매매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그래서 이 수혜주 쪽으로,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자, 이 트럼프가 제약바이오 쪽을 트럼프가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약가를 내려라 이런 정책을 폈었는데 트럼프가 말을 안 들으니까 뭐 그러면 다 수입해서 쓴다 막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트럼프 재임 시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주식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트럼프는 좀 이렇게 빨리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제약바이오 섹터들 관심 받을 수 있으니까 이쪽은 트럼프 수혜주 쪽으로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툴젠입니다. 툴젠 역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거는 이때 6월 초에 이때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아무 얘기 안 했었어요. 툴젠에 대해서. 왜 이때부터냐? 이거 5월 7일 날 세기의 특허 전쟁이라고 하는 크리스퍼 카스9 3세대 유전자 가위죠. 이거 응용 특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 알테오젠이나 뭐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요런 쪽들은 거의 응용 특허예요. 근데 요게 원천 특허를 갖고 다투는 기업입니다. 응용 특허보다 원천 특허가 훨씬 더 큰 거죠. 그것도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10대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3세대 유전자 가위에 대한 원천 특허를 다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뭐 항상 드리는 얘기가 시청자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이에요. 요거 정말로 깊숙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신다라면 진짜 뭔가가 와 닿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지금 현재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 세기의 특허 분쟁이라고 하는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 가위 특허 분쟁 관련해서 툴젠은 결승전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5월 7일 날 최종 변론을 했다란 얘기는 브로드하고 CVC 이 두 그룹이 지금 준결승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서 최종 변론을 마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는 아마 머지않아서 뭐 어디가 이기든 결정이 날 겁니다. 근데 1차, 2차 여기서는 브로드가 이겼어요. 자, 브로드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브로드 연구소는 그 하버드 대학하고 MIT 공대하고 두 학교가 공동으로 만든 공동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CVC는 그 노벨상 2020년에 노벨상을 받은 분이 속해 있는 그룹이고요. 다만 차이점은 이 노벨상을 받은 그룹이 속해 있는 CVC 같은 경우는 원핵세포에 대한 겁니다. 근데 브로드 같은 경우는 진핵세포예요. 진핵세포라는 거는 사람이나 그다음 동식물 쪽에 동식물이 갖고 있는 그런 세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브로드가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데요. 이 브로드보다 특허 출원을 툴젠이 한 2달 정도 먼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승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 요런 부분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요거 지금 만약에 뭐 이 유전자 관련해 갖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려면 끝도 없는데요. 우리 비만 치료제 있잖아요. 비만 치료제가 지금 뭐 항암제보다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우리 유전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생성하려는 그런 게 있고요. 뭔가를 억제하려는 그런 유전자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이거를 비만을 지방을 만드는 뭐 그런 단백질들 이런 거 생성을 억제를 한다라면요.
예, 이거는 비만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요건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 드렸을 뿐이고, 이 부분은 항암제부터 시작해갖고, 뭐, 비만 치료제, 탈모, 거의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없을 정도로 유전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거의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지금 원천 특허를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뭐 그 전에 어제도 종목 상담할 때 보니까 뭐 상담해 오시는 분이 있던데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자, 우리도 일단 그냥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그 특허 분쟁 결과들 이런 것들을 한번 차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말씀드리면 오스코텍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요거는 길게 설명은 못 드리겠네요. 시간 관계상. 우리 유한양행이 굉장히 급등을 했죠. 이거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렉나자 미국 특허 관련해 갖고 8월 달에 결정 FDA 승인 관련해 갖고 결정 날 수 있는 결정이 날 텐데 이 부분이 지금 시간이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나중에 결국은 FDA 승인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유한양행이 이렇게 올라온 게 렉나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렉나자의 주성분은 레이저티닙인데요. 2015년에 이걸 제공한 기업이 오스코텍입니다. 그래서 오스코텍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렉나자가 8월 달에 승인이 되게 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로열티가 있겠죠. 그거는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이 6대4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게 되게 된다라면 오스코텍도 상당한 수혜가 있을 것이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우가 급등했고 그 반대에 있는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렇게 낙수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중소형주 쪽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대세 맞서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거 뭐 이게 거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세라는 거는 또 바꿔서 얘기하면 시대의 변화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의 변화에 맞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선침해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뭐 종목들 말씀드릴 때 항상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